안녕하세요. 나이브TV 블랙아웃 BC입니다. 오늘은 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작년 9월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정기간행물 조세재정 브리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요약보고서가 상당히 큰 논란을 일으켰었는데요. 이 보고서의 풀버전, 완전판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시 요약해서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0년 9월에 나왔던 요약보고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지역화폐가 이제 약 11년 정도부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2011년 정도부터 이제 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 발행 액수가 이제 서서히 증가되면서 2019년에 몇 개의 지자체, 인천, 경기도 이런 쪽,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매우 큰 폭으로 발행 액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효과에 대해서 이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이 보고서에는 그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근데 그 이전에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역화폐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이 보고서에서 지역화폐라는 용어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지역상품권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제가 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면 지역화폐를 발행을 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가 일단 첫 번째로 대형마트 매출이 지역 소상공인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 시민의 소비가 그 지역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지역 화폐 또는 지역 사랑 상품권이죠. 이것은 이제 온누리 상품권도 존재를 하고, 또 현금과 비교할 경우에 이제 현금을 단순 대체하는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대체하는 경우 추가적인 매출을 증가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외 소비 감소는 지역 내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만큼 인접지역, 옆에 지역의 소비를 감소시켜서 사회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저쪽이 줄어드는 만큼만 우리 지역의 매출이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는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가정을 하고서 과연 실제 그런지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조세연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을 때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고, 그래서 사회 전체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시점에만 지역 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일원화해서 발행 비용을 절감해보자, 이런 정책 제언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재명 지사는 얼빠졌다, 적폐다, 문책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매우 강하게 비난을 했고요. 자세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최백은 교수도 조세현 연구원을 마치 영혼 없는 전문가 비슷하게 비유하면서 비판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책상 물림 하는 사람들의 결과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는데요. 그나마 이제 객관적인 비판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조세현 보고서에서 사용된 데이터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지역 상품권이 2019년에 엄청난 규모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발행 액수가 적을 때랑 지금 이 시점에서 효과가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추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하고 기다려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지만 그 2019년과 2020년
네, 실증 분석 자료는 나오지는 않고요. 네, 그 이유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다른 부분을 좀 추가를 해서 보충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끄러운 논쟁이 있었고, 국정감사까지도 이어졌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번에 읽어본 완전판 보고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완전판 보고서에서는 실제 사용된 데이터들과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그리고 그 내부의 사업체 매출액, 그 다음에 지자체별 지역상품권 발행 액수의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어디에서 받아왔는지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따라서 이제 지역상품권 발행액이 증가했을 때 지역상품권을 받는 사업체, 그 다음에 지역상품권을 받지 않는 사업체의 매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서로 비교를 하였고, 그래서 이때 지역상품권이 의미 있는 효과가 있다면은 발행 액수를 1% 증가시켰을 때 이제 그 이상의 매출액 상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이제 분석을 했죠.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지자체별로 보면 지역상품권 발행 증가가 곧 지자체 내부의 사업체들의 총 매출액, 그 총 매출액이 의미 있는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안 하고요. 업종별로 보면은 이게 슈퍼마켓, 그 다음에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음식료품 담배소매업, 이런 업체들이 유의미한 매출 증가를 보였고, 연료소매업, 주유소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음식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관련 업종들의 매출 증가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던 이 슈퍼마켓의 경우에도 이 슈퍼마켓 업종 분류가 이제 매장의 크기로 소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매장이 큰 곳의 매출이 더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은 이제 조세원 연구원들이 예측한 것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역 상품권 발행 액수가 증가했을 때 발행 액수 이상의 매출액 증가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매출액의 증가도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역 상품권 발행 액수가 크게 증가하기 이전, 즉 2019년 이전까지의 분석 자료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한 것이 있는데요. 그 추가한 것들을 보면 이 경기도 의회에서 신정현 도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상반기 경기지역 상품권 가맹점의 매출 자료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지역 상품권, 이제 경기도의 경우죠. 지역 상품권 가맹점 결제 현황을 보면 전체의 절반이 1위 업종과 2위 업종인데, 1위는 일반 휴게 음식, 아마 식당이 되겠죠. 그리고 2위는 유통업, 그러니까 동네마트와 편의점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에 집중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경기 지역 상품권의 결제액의 절반이 이제 식당과 마트, 편의점 같은 곳에 집중된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필요한 곳에 많이 사용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런 것들이 워낙 많으니까 식당 많고, 동네 마트도 많이 있고, 편의점 엄청 많죠. 그런데 이 결제액을 이제 가맹점 숫자로 나눠서 한 곳당 결제된 순위를 나열해 보면은 가장 많은 결제가 이루어진 곳은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장 매출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2위는 그대로 이제 유통업입니다. 동네마트, 편의점.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좀 더 확연하게 이제 눈에 띄게 된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 신정현 의원이 제시한 데이터인데, 가맹점 매출 규모별, 가맹점 수와 결제 금액 현황을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가맹점 한 곳당 지역 상품권 결제 금액이 평균 240만 원인데요. 3억 원 이하의 영세 업체는 130만 원입니다. 10억 원 이상의 업체는 업체 하나에 1470만 원이 사용됐어요. 그리고 순서대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업체는 560만 원, 매출액이 3억 이상 5억 미만 업체는 420만 원입니다. 근데 이 3억 원 이하의 영세한 업체의 숫자가 지역 상품권 가맹점 수죠. 전체 47만 7,699곳 중에 37만 245곳이에요. 이게 전체의 한 78%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을 훨씬 넘는 그 지역 상품권 가맹 업체가 평균 결제 금액의 절반 수준인 거죠. 절반을 조금 넘어요. 240만 원이 평균이고 그 중에서 130만 원이니까요. 자, 이것을 보면은 지역 상품권 발행 액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지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역 내 GDP, GRDP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 내 경제 성장률에 이제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르죠. 또 대형마트의 매출이 옮겨갔습니다. 대형마트의 매출이 줄어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영세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3억 원 이하의 업체, 아마 연매출액이겠죠?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보다 훨씬 큰 매출 3억 이상, 5억 또는 10억 원 이상 더 큰 업체, 오히려 매출이 원래 큰 업체일수록 더 이득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이제 지역 상품권 발행의 규모가 늘기 전에는 일단은 지역 내 이제 업체들의 매출이 발행액이 는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발행액이 그럼 크게 늘고 나서는 아직 그거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거고, 발행액이 크게 늘었지만 이제 매출이 늘었을지 줄었을지, 일단 매출 자체는 늘었겠지만요, 이 이득을 보는 곳이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상당한 규모로. 이 10억 원,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의 그 업체가 전체의 4%밖에 안 돼요. 이쪽이 더 매출이 그러니까 한 곳당 매출, 가게 하나당 매출이 훨씬 커요. 1470만 원이니까요. 그거랑 이제 13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자는 거예요. 조세현 별고서는 문제점 해결하자는 거지, 지역 상품권을 폐지하자, 이런 식의 과격한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조세현에서는 이제 이런 정책 제언을 합니다. 정부의 지원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원해서 발행 비용의 효율화를 높이고, 지자체에 지원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지역 상품권의 인센티브를 경제 규모가 더 작은 지자체에 주어서 이제 규모가 큰 지자체의 인접 효과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와 이 정책 제언을 한 문장으로 종합해 보면은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자. 사용하는 예산액 대비 이제 효과를 더 많이 거둘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효율성을 높이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아끼면은 또 다른 필요한 곳에 돈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효율성을 높이는 일일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전체 보고서를 꼭 보지 않아도 작년 9월에 이제 발표된 요약본을 봐도 잘 드러나요. 이제 빠진 것은 이제 실증 분석이죠.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즉 이제 지역 내 여러 지자체 안에 사업체들의 매출액을 보고서 실제로 정말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가, 그런 것이 이제 여기 포함된 건데요. 완전 보고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화폐를 폐지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효과가 적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도 반발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고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세현이 지역화폐에 대한 편견, 선입견이 있지는 않나. 그리고 우원식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이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몹시 온당치 않다. 그 다음에 김한정 의원. 연구 과제를 착수하게 된 배경에 의문이 있다. 일종의 음모론이죠. 상당히 보고서를 또 폄하하고 이 보고서의 결과 자체를 차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의 전문 연구기관 보고서에 대한 인식이 이 최백운 교수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게 아주 잘 드러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현에 굉장히 이제 많이 화가 난 것 같은데, 그 요약본에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못 봤는데 현금보다 열등한 지역화폐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뭐 열등하다라는 표현이 이제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본질 자체는 달라지지 않아요. 왜 열등하겠습니까? 지역화폐가 상품권이니까 그렇죠. 현금 대비 발행액이 별도로 들어가고 거기에 국고 보조금도 들어가죠. 또 지자체 예산도 또 들어가요. 한마디로 발행액수 플러스 이제 이 조세원 보고서에 따르면은 액면가의 한 10%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만큼 현금보다 가치가 내려가는 것은 당연하죠. 이런 결과가 뭡니까? 깡을 하면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상품권이 다 그렇죠. 도서상품권이든 뭐 문화상품권이건 또는 뭐 백화점 상품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마 전 세계 대상으로 법정 화폐보다 가치가 높은 그 나라의 지역 화폐를 찾아오라고 하면은 못 찾아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약간의 뭐 표현의 문제는 있었죠. 그리고 이게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뭐가 나쁩니까? 효과가 이제 많이 드러났을 거예요. 몇 개의 소수의 업체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교해보면 2차 재난지원금은 어땠죠? 2차 재난지원금은 힘든 분들한테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줬죠. 그러니까 직접 가는 돈은 그쪽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비춰서 이 조세원 보고서에 이제 특히 2020년 추가된 내용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1차 때보다 도움을 받은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더 매출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그분들은 더 확실한 지원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액수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뭐 숫자로 드러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이게 이제 그 작년에 저희가 그 가계 동향조사 상반기였죠. 그 2분기 가계 동향조사를 보고서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왜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지가 결국은 이 가계 입장, 즉 각각의 가정이죠.
한 사람 개개인의 시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가게 입장에서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업체, 지원을 받는 업체의 입장에서 봐도 맞춤형이 필요한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받는 그런 업체들은 뭐 이제 업체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 매출이 많이 떨어진 곳이 있겠죠. 예.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많이 떨어진 곳이 있겠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더 클 수 있죠. 예. 10억 원 이상의 업체, 매출액 10억 이상의 업체와 매출액이 연 3억이 안 나오는 업체,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어느 곳이 더 돈이 궁할지 아니면 지원이 더 급할지는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맞춤형 지원을 해주면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겠죠. 최백훈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자의 돈과 가난한 사람의 돈은 액수가 서로 같지 않다. 그러니까 뭐 부자들한테는 한 10만 원 되는 돈이 푼돈이라서 늘어나는 티도 안 나고 뭐 별로 상관도 없는 돈이지만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 10만 원이 굉장히 소중하고 값지게 쓸 수 있는, 예,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돈이죠. 예, 그거 자체는,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가게 입장에서 봐도 다 같이 돈을 줬는데, 똑같은 액수를 줬는데 상위 20%, 40%까지는, 상위 40%까지는 소비액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위 20% 같은 경우는 소비가 줄었죠. 전체 소비가 줄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돈 100만 원 잘 쓴 거죠. 원래 써야 될 거에서 안 쓰고 그냥 새로 받은 돈 잘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뭐 기분은 좋아졌을 수 있지만 추가적인 효과는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게 입장에 봐서도 그렇고, 예, 업체의 입장에서 봐서도 더 힘든 업체가 큰 도움을 받지는 못했다는 증거가 나오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똑같은 돈을 줘야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왜 효율성을 생각해야 되는지, 특히나 국가에서는 국가 예산을 사용할 때 효율성을 왜 생각해야 되는지 잘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뭐 보고서 내용은 어렵지만 뭐 보고서는 일단 쉽게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제목으로 쉽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 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뭐 이것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앞에 이제 들어갈 때 가장 앞에 나오는 이제 소개 부분과 가장 뒷부분에 이제 결론과 정책 체언 이런 부분만 보셔도 이제 쉽게 이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최백훈 교수님이 또 뭘 올리셨더라고요. 아주 살짝 훑어만 보고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예, 다음에 또 시간 되면 그것도 읽어보고서, 네, 최백훈 교수가 어떤 부분을 지적했는지 그리고 말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많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은 기정님이 녹음을 못하셔도 제가 기정님한테 물어봐서라도 녹음을 해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아낌없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